강철이란 놈은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하려는 용이었다. 그는 지독히도 운이 없는 용이었지. 인간에게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용이 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악신 강철이, 그리고 세상의 상처를 품어안는 무녀 열이,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닌 두 존재가 만났습니다. 절망과 증오에 가득했던 강철이는 열이와 왕의 삶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결국 인간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한국 전통신앙과 생명 존중의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판타지 사극 SBS 금토 드라마 기궁. 바위 하나에도 신성이 깃들던 옛날,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그 아름답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세요. 용이 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악신 강철이와 세상의 온갖 상처를 보듬는 무녀 열이. 기궁은 우리의 전통신앙과 생명 존중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만신 김금화 책에서 영감을 받아 과거 사람들이 만물에 깃든 신성을 소중히 여겼던 세계관을 이야기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강철이 캐릭터는 경북 청도, 경남 밀양 지역의 강철이 설화를 바탕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단, 사람에게 깃들어 승천을 꿈꾼다는 설정은 창작 요소입니다. 또한 역사 고증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임금이 안경을 쓰는 설정은 정조를 모티브로 했고, 대비를 자전이라 부르는 호칭 역시 정확한 사료를 참고했습니다. 물론 극의 흐름을 위해 무녀가 궁중에서 굿을 벌이는 등의 설정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바위 하나에도 숨결이 깃들던 옛날. 기궁은 우리 조상의 섬세한 세계관을 현대의 언어로 되살려냅니다. 전설 같고 꿈결 같은 이 서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가? 둘째, 강철이와 열이가 엮어가는 서사는 단순한 퇴마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정입니다. 인간성과 신성,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깊은 감정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질 것입니다. 구원은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임을 기궁은 조용히 말합니다. 셋째, 드라마 곳곳에는 세심한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경을 벗는 임금, 대비를 향한 호칭 하나, 무녀의 의복과 구판의 절차까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모두 역사적 사실과 정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공식 석상에서는 안경을 벗어야 했던 사소한 디테일이나 대비를 부르는 정확한 호칭인 자전 같은 설정은 드라마의 몰입감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무녀가 다양한 렌즈를 고르는 장면은 실제 조선 후기 안경 문화의 디테일을 살려낸 것으로 고증과 창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치밀한 재현 속에서 우리는 허구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넷째, 야사 속에 등장하는 각종 귀신과 영적 존재들이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옛날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는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기궁 세계에는 앞으로 나타날 귀신과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한 편의 짧은 소설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약 열이와 강철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얇아지는 금기의 숲에 발을 들였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곳에는 하늘 품은 영혼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은 처녀 귀신과 각시 귀신, 사랑을 이루지 못해 울고 있는 그녀들은 열이에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속삭였겠죠. 그런데 산을 오르려는 순간 깊은 숲속에서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이 산을 지나게 하마. 산신령은 열이와 강철이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그 순간 길을 잃고 영원히 숲속을 헤맬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산을 넘어 강에 이르렀을 때 물가 어딘가에서 목각기가 슬쩍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이와 강철이를 물속으로 끌어들이려던 목각기. 아마 열이가 아기 귀신들을 품어 안으면서 간신히 그들을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철이 앞에
천천히 다가오는 구미호. 하지만 이 구미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천년을 살아 인간이 되길 꿈꿨지만 그 꿈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 강철이와 구미호.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존재가 서로를 비춰보게 되는 순간 강철이는 처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심할 틈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달걀 귀신이 나타나 길을 묻습니다. 이 길이 맞느냐? 얼굴 없는 귀신의 등장에 강철이는 본능적으로 이화감을 느끼고 여리는 조심스레 손으로 부적을 그립니다. 그때 안개 사이로 은은히 빛나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광기. 밤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이 존재는 잊혀진 이들의 한과 슬픔을 가득 품고 서 있습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숨을 죽이며 바라봅니다. 야광기는 그저 슬프게 빛날 뿐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광기는 무언의 목소리로 숨겨진 죄악과 잊혀진 한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웃긴 도깨비 한 마리가 나타나겠죠. 야, 니들이 인간을 지키려고? 세상 쉽지 않아. 장난을 치듯 말하지만 사실은 여리와 강철이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밀어주려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숲 속에는 조용히 지켜보는 귀녀와 수호신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터에서 흩어진 한 맺힌 군령들. 강철이는 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처럼 버려지지 않겠다. 나는 이 생을 인간을 지키는 데 쓰겠다. 그 순간 죽은 병사들의 원혼이 조용히 빛으로 변하는 장면. 그 장면이야말로 기궁의 진짜 주제와 닿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궁은 단순히 퇴마를 넘어 각각의 존재가 가진 사연과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다섯째, 세상과 어긋난 존재들의 서글픈 우정. 강철이와 여리뿐만 아니라 저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벗어나지 못한 어둠을 끌어안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귀신도 인간도 신도 결국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기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섯째, 사극이지만 현대적인 감성. 격식 있는 말투 속에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살아 숨쉬고 왕조시대의 위계 속에서도 작은 인간애가 빛납니다. 특히 강철이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성장 서사처럼 느껴집니다. 일곱째,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미장센.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백하고도 깊은 색감, 고즈넉한 궁궐과 신비로운 숲속 풍경, 그리고 매 장면을 감싸는 감성적인 음악까지. 기궁은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미장센을 통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덟째, 신과 인간, 그리고 귀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기궁의 세계에서는 신성한 존재와 인간, 그리고 귀신 사이의 경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해 보였던 선이 여리와 강철이의 여정을 통해 흐려지고 결국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연결의 감각을 다시 일깨웁니다. 아홉째, 숨은 서브 세계관과 복선. 1회에서는 왕의 개혁을 돕던 서울 출신 검서관 윤갑이 변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팔척기라는 인간의 원한과 저주가 만들어낸 악령이 숨어 있었죠. 원자 이광의 광증, 대비의 불안, 그리고 맹인 판수풍산의 음모. 이 모든 혼란은 사실 팔척기를 옹립하려는 세력과 인간 세상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윤갑을 통해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이려 했던 이무기 강철이입니다. 강철이는 승천을 꿈꾸었지만 여리의 존재와 윤갑의 혼령에 얽혀 몸주신으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 썰정은 단순한 환생이나 빙의가 아니라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결국 강철이 역시 인간을 이해해야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2회에서는 수살기라는 존재를 통해 숨은 복선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수살기는 과거 궁궐 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종의 혼령이었습니다. 그녀의 한을 달래기 위해 여리는 복수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와 구원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복선이 됩니다. 또한 수살기와 여리의 관계는 앞으로 등장할 다른 영적 존재들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예고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3회에서는 팔척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물도 단순한 악당도 아닙니다. 13년 동안 거란을 드나들며 인간의 탐욕과 비극을 키워온 존재. 팔척기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이자 왕조가 몰락하는 징조를 품은 상징입니다. 여기서 팔척기와 대비 풍산의 연결고리가 은근하게 드러나면서 드라마 후반부를 향한 거대한 복선이 심어집니다. 4회에서는 여리와 강철이가 궁에서 쫓겨난 후 내불산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여리의 할머니였던 넙덕이 남긴 무구가 숨겨져 있었고 가섭스님이라는 영적 지식인이 등장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개가 단순히 궐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세계관, 즉 인간 세상 전체를 둘러싼 신령과 귀신, 그리고 인간 사이에 운명의 결투로 확장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드라마 곳곳에 숨은 복선들이 교묘히 얽혀 있습니다. 이 복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밝혀지며 시청자들에게 퍼즐을 맞추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열째, 인간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기궁은 말합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누군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내면의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에 비로소 구원은 시작된다고.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귀신들과 인간들이 각자의 상처를 껴안고 스스로를 구원해 나가는 여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궁은 단순한 퇴마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극 판타지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희망을 다시 믿게 만드는 이야기, 기궁. 드라마에 재미를 더하는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